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연소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의 제목은 디지털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후생입니다. 발표 제목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후생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본 발표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국가입니다. 2020년 BNEF가 발표한 국가 디지털화 순위에서 한국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빠른 속도의 효율성 향상과 생산성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장밋빛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의 노동 생산성과 총 요소 생산성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성 지표는 정체되어 나타나는 생산성 역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역설 현상의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사회적 후생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후생은 시장 가격과 그 거래량을 기반하여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즉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는 그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가치들도 창출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편익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형의 가치는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사회적 후생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갈래의 연구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주로 실험 방법론 혹은 설문 방법론이 사용됩니다. 이 연구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브릭 yor펜슨의 연구는 페이스북을 30일 동안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미국 달러로 40불에서 50불에 달하는 중단 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페이스북을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효용이 약 40달러에서 50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문제점으로 혹은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프로젝션 바이어스, 즉 투사 편향의 문제입니다. 투사 편향이란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속한 상황을 기반하여 판단하고 또 결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오류를 의미합니다. 즉 이미 디지털 서비스가 너무나도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중단 금액의 규모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콕과 그 공저자들은 페이스북의 사용을 한 달 동안 중단을 해본 피실험자들의 경우 그 페이스북의 가치를 약 14%에서 18% 정도 하향 조정하여 평가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이 피실험자들이 평소 페이스북에 대한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었고 막상 중단을 해보니 알게 모르게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역기능들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과소평가의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처럼 이미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향유하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의 크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해 보게 되면 그제서야 당신들이 체감하고 있었던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가 당신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수준보다 더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해내는 사회적 후생의 크기를 화폐 단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이 앞서 설명드린 투사 편향의 문제를 한국적 맥락에서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각각의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이러한 연구 질문을 한국에서 던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타당한 질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매우 독특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인터넷 사용료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환경은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욱더 되도록 되는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투사 편향의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구글, 왓츠앱,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보다 우리나라 국내의 플랫폼 서비스 활용이 높은 나라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총 10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오직 2가지, 즉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만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이며 나머지 8개의 서비스들은 주로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첫 번째 실험은 이 10가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사회적 후생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령대별 또 성별로 고르게 분포된 대표 표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스터디 2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두 번째 실험 연구 역시 첫 번째 실험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서비스 사용 중단 실험의 존재 여부입니다. 두 번째 실험의 주된 목적은 투사 편향의 존재 여부를 한국적 맥락에서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디지털 서비스 사용 중단 실험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실험 설계는 보다 복잡하고 또 실험 참가자들의 높은 수능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표 표본을 사용하는 대신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약 1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실험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각각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실험에서 진행한 이 온라인 서베이는 크게 2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A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 총 10가지의 상대적 선호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의 상대적 선호도와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직접 만남의 상대적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총 이 10가지 디지털 서비스에 더하여 대면 만남 총 11개의 항목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최고 최저 조정법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이 예시 문항인데요. 이를테면 응답자들은 평일 하루
24시간 동안 인스타그램 사용하지 않기, 평일 하루 24시간 동안 가족, 친구, 지인 등 만나지 않기, 평일 하루 24시간 동안 네이버 모바일 앱 사용하지 않기, 이와 같은 총 3가지의 상황 중 가장 괜찮은 상황이 무엇인지, 또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응답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의 목표는 이 10가지의 주요 디지털 서비스 중 한 가지를 기준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을 하고, 그 기준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해내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한 것은 카카오톡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다시피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90%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트 B에서는 카카오톡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정을 하기 위하여 멀티플 프라이스 리스트라는 MP의 방법론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즉 저희는 응답자에게 평일 하루 동안 카카오톡 모바일 앱의 사용을 중단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만 원 단위로 순차적으로 제한을 하였고, 응답자들은 각각의 제한을 수락할지 혹은 거절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은 첫 번째 파트 A의 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크게 놀랍지 않다시피 저희의 10가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0가지 중 가장 선호되는 앱으로는 카카오톡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다음으로 선호되는 앱으로는 유튜브, 그리고는 네이버 검색, 네이버 지도, 토스, 인스타그램, 쿠팡, 네이버 밴드, 당근, 그리고 가장 덜 선호되는 디지털 서비스로는 배달의 민족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이 카카오톡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가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직접 만남, 즉 대면 만남에 대한 선호보다 더 높게 추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만큼 일상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른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는 파트 B의 결과입니다. 평일 하루 24시간 동안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1만 원 미만의 중단 대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카카오톡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약 60%였습니다. 여기서 중단 대가가 10,000원으로 올라가면 그 10,000원을 받는 대신 카카오톡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로 떨어졌고요. 그 제한 금액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 중단 금액을 받는 것 대신 카카오톡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카오톡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역시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상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카카오톡의 수요 곡선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정한 카카오톡의 하루 일간 가치는 약 1,700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월 평균 통신비가 약 65,000원인 수준을 감안한다면 카카오톡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해내는 보이지 않는 소비자 후생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 실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주요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해내는 사회적 가치를 추산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이 파트 A의 결과와 파트 B의 결과를 결합하여 10대 디지털 서비스가 연간 창출해내는 소비자 후생의 규모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찾은 것은 이 10대 디지털 서비스가 연간 527조 원에 달하는, 즉 우리나라 GDP의 약 22%에 달하는 사회적 후생을 창출해내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저희는 이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하루 단위로, 즉 일간 가치로 창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일간 가치를 연관화하기 위하여 일간 가치에 단순히 365를 곱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렇게 추산된 수치에는 할인율의 개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GDP의 22%라는 숫자는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우려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그 조사 설계의 복잡성이 훨씬 높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은 크게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첫 번째 실험과 같은 문항에 대해 응답을 하게 됩니다. 즉 저희는 한국의 주요 디지털 서비스 10개의 상대적 선호도를 먼저 조사를 하였고 그중 기준이 되는 카카오톡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정을 하기 위하여 멀티플 프라이스 리스트 방식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첫 번째 실험과 달라지는 부분은 이 디지털 서비스 사용 중단 실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사용 중단 실험은 BDM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즉 응답자들에게 귀하가 다음 주 평일 중 하루 동안 카카오톡 모바일 앱 사용을 중단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있는지, 즉 WTA가 얼마인지를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자들이 응답한 WTA와는 독립적으로 컴퓨터로 무작위 중단 대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무작위 중단 대가가 응답자가 제시한 WTA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들은 실험군으로 배치가 됩니다. 실험군으로 배치가 되면 다음 주 중 평일 중 편한 날 하루를 골라서 실제로 카카오톡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응답자가 요구한 WTA가 2만 원이고 무작위로 생성된 중단 대가가 3만 원이라면은 이 응답자들은 실험군으로 배치가 되어 다음 주 중 하루 동안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기를 요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고 2차 조사 때 왔을 때 그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하게 되면 이 무작위 중단 대가 3만 원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무작위 중단 대가가 응답자의 최소 보상 금액보다 작다면 대조군으로 배치가 되어서 그 다음 주 동안 아주 일상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 이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BDM 메커니즘을 통해서 배치가 되었고 1차 조사 이후 2주 이후에 2차 조사를 하여서 이 응답자들에게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습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때 동일한 질문에 응답을 하게 한 이유는 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의 응답의 차이에 대한 차이를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서 즉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를 추정함으로써 이 디지털 서비스 사용 중단이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우려하고 있으시다시피 이 처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카카오톡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실험군으로 배치될 확률이 높아서 그들이 실제로 카카오톡 사용을 중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BDM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성된 무작위 중단 대가를 도구 변수로 활용을 하여 추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건너뛰고 이 디지털 서비스 사용 중단 실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해보는 경험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게 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그 알콧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이 보여주는 것은 이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그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차이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의 차이, WTA의 차이가 대조군 대비 실험군에서 약 8,850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대조군 중에는 실제로 카카오톡 사용 중단에 성공한 사람, 즉 실제로 중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중단을 요청받았지만 중단하는 것에 실패해서 중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컬럼에서는 실제 중단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눠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컬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여기서는 다만 10%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이 방향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희의 첫 번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요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해내는 사회적 후생을 추정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저희가 찾은 사회적 후생의 가치는 연간 약 527조, GDP의 22%에 달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GDP의 22%라는 것이 디지털 가치의 순경제적 가치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22%의 숫자는 소비자들이 그냥 체감하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량화하고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향유하고 있는 편익과 그 편의를 포함하는 그 체감 효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의 결과는 한국과 같이 디지털 연결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일상화와 의존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향유하고 실제로 누리고 있다고 믿는 이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가 그들이 인지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